안녕하세요. 또 일주일에 뵙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잡다것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도 굉장히 그 말이 원고를 써도 굉장히 길어져요.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왜 지금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중국을 개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국 애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하는 대우로 여기고 생겼던 그런 왕조가 이씨 왕조였어요. 그런 이씨 왕조의 그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짓된 남의 뒤통수 치는 그런 수를 가지고 지탱한 게 518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518년을 강조를 합니다. 5.18이죠. 5.18하고 2조 518년의 연관성이 있죠. 전에는 그냥 대충 그 지금 대한민국은 2조의 연장선상이고 이런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럴 거야. 그렇게 왜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걸 보면 알 텐데. 근데 딱 보니까 1392년에 개국을 해가지고 1910년에 말이지 않습니까? 손을 털었잖아요. 딱 그게 518년이에요. 5.18을 통해가지고 이제 해원이 풀리는. 자, 해원이라는 단어. 제가 증상한 사상을 접하면서 그런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자체는 풀이 문화예요. 살풀이, 원풀이. 우리가 싸워도 야야 풀어버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풀어야 돼요. 맺혀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졌던 억눌린 그 한을 풀어야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풀려면 이씨 왕조에서 행했던 그런 거짓된 허상들을 붙잡고 이야기했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이련 김경명이 삼국유사의 당군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앞에 조금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소설을 만든 게 조선 말때 이기라는 인간이 만들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잡담을 붙여가지고 그 나중에 그 제자인 개연수가 전에 그것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씨 조선은 어떻게 하면 명을 빨까? 명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씨조선 자체가 뒤통수 쳐서 그 당시 간도지방, 지금 만주지방에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와서 고려 왕조 쳐버렸죠. 이성계가. 자, 이성계가 어땠습니까? 뭐 이성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뒤통수 치는 것들이 정치라면 얼마나 잘하겠고 나라를 이끌면 잘하겠습니까? 계속 뒤통수 쳤죠. 백성들에게 뒤통수 친 게 바로 이씨 조선이에요. 고종 민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백성들 뒤통수 치면서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나라를 자기 가산으로 생각하는 놈들이 이 땅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를 아주 초라하게 우리 모습을 만들어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유교라는 그 공국의 그 역사를 비틀어 버린 그 내용 가지고 공전을 맹전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운명이 또 나라의 운명이 세상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자, 지금은 보세요. 세계에 어떤 학문적인 기류가 흐르는 게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면 뭡니까? 새로운 게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게 뭐냐? 바로 근본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근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근본 역사를 이야기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선생님 제대로 뭐 각자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껏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계실 때 선생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가만히 있었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부했다고 뭐 그걸 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좀 더 세계사적 입장에서 또 이야기하시면은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 나는 고유수업 하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게 계속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 여러 가지를 공부했고, 특히 어학을, 영어와 중국어를 통해 가지고 원서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사를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버렸죠. 거기에 증산 사상이 더해졌고, 또 역철학이 그것을 보충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저번 제 방송에 굉장히 많은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모든 조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그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어떻게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가, 그런 기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목숨을 부지해야죠. 저런 향림자 같은 놈이 뭐 깝죽거리는 그런 세상 가기 싫어, 난 그냥 갈래. 그럼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 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되고, 자, 가을 숙수학 기운에 넘어가지 않고 가을의 그 생기를 온전히 몸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건 전체적인, 그래서 이제 몸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세상에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이 제목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조 518년 동안 체질화된 의존적이고, 왜 의존했습니까? 국가 경제를 파탄시켜 버렸어요. 파탄시키고 그냥 중국이만 따라가지고 명나라한테 손만 벌리고 이렇겠죠. 입만 벌리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의 경제가 단단하면은 자기가 이시조서를 세운 게 부당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영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정계가 이러했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에 국가의 군사들을 안 키웠죠. 그리고 경제를 파탄시켜 버렸죠. 그래서 고려 때보다 경제가 그런 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명나라를 붙잡고 이제 일본이 오면은 명나라한테 가가지고 사바사바하고, 우리나라를 구한 건 누굽니까? 의병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매몰차게 외면해 버렸죠. 오히려 벌을 내리고 상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 어땠습니까? 의병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도 안 일어났죠. 자, 그런 역같은 나라가 바로 이시조선이에요. 그리고 의존적이고 배타적이 뭡니까? 내가 이타란 말하고 의타란 말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써서 이 배타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우리 말에 좀 약해요. 한자어에 약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배타적인 것이 한 개인이나 집단 입장에서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시키거나 배척하는 거 딱 누굽니까? 지금 좌빨들이 그래요. 좌빨들은 이시조선의 천민으로 살았던 아주 사람으로서 사람 되지 못 받고 518년간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산 한이 맺힌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한이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저 좌빨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까지 여기는 자, 해원을 하게 한, 원을 풀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한 거죠. 돈이 있어야지 원을 푸니까. 그리고 영삼위 때부터 이제 원 푸는 시간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30몇 년 지났습니다. 그 원 푸는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지금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저번 시간 방송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이럴 거야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예언같이 언제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으로 귀결되느냐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이 분명히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 안내 방송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으로선 염제 신농시, 소 김천시, 전후 고양시, 제국까지
그 수은도 조금 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그 칼 세절 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칼 세절은 전후 고양시 그때부터 아들 손자까지 3대가 있는 분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 분들의 바로 현대 역사 내용, 현대 어떤 펼쳐지는 역사적 내용 또는 현재 일어나는 내용들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낼 수가 없어요. 풀어내도 그것이 1시간, 2시간, 예, 제대로 방송 내가 몇 시간 했으면 1시간 반, 2시간, 맨처음 2시간 반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아주 미흡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맥락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그냥 단지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칼 세절이었던 병명집에서 얘기를 할 건데 새로 시작하는 이 반을 만약 또 하는 분이 오신다면은 다시 염제 신농시, 그다음에 소호 김천 씨, 전옥 고양 씨에 간단히 정리를 하고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체적인 세계사적인 그 면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러니까 요 앞에 한 반은 병명집은 다 한번 보고 또 지금 다시 재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만전의 어떤 유물이 정확하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역사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군에 빠진다? 자, 한국에서 보면 조선은 요와 같은 데 건국이 됐다는데 요 외에 누가 있습니까?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전후 고양시가 있고 소호 김천시가 있고 염제 신농시가 있죠. 그죠?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싹 생략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요 순부터 시작된 양 이렇게 가지고 전개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왜 없애버리겠습니까? 공부의 그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꾸밀 수가 없으니까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없앤다고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가을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드러나는 이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뭡니까? 가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이렇게 그 방송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야지와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그 자체도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이죠. 그런 바람 때문이죠. 자, 어떻게든지 세상은 끝나는데 끝나는 게 뭔가 하나의 매듭을 짓고 다른 차원이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장땡이지. 다 죽어버리면 지금 살아는 자체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 이 우주 자연이 같이 토로해야죠. 그게 영생이에요. 누굴 믿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공부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저는 글을 써요. 글을 쓰고 또 갑자기 생각날 때, 그래서 제 머리맡에 항상 공책하고 필기 도구가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써요. 근데 귀찮다 나중에 써야지. 그럼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무슨 생각이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예전에 수행도 그렇고 공부도 굉장히 매진한 때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에 있는 책 거의 동양사상, 종교사상 거의 다 왔으니까 보면서 좋은 책 있으면 계속 다시 메모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때까지 수행과 공부를 하면서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제가 보여줘요. 왜 보여줍니까? 뒤에 오는 후학들이 제대로 길을 잡고 올 수 있도록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난 이렇게 수행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 고대사도 공부했고 선생님은 이제 근무신고 덧대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중국에서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책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에 관한 책이죠. 이때 사람들이 이 문자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알게 되니까 야, 사람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 호수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면만 봤다는 그 자체도 그것도 굉장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셨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금문신급의 그 많은 책을 한 100여 권 되는 그 책을 주시면서 중국 학자들이 어떻게 거짓말했는가를 봐라. 이런 말씀이 그 말이 납득이 가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 자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훑어보아야 하고 자료를 보는 중에 문득문득 생각이 떠오르는데 글 읽는 중에 글 읽기가 바빠 읽고 나서 그 생각을 써야지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시 생각인 것도 신이 작용한 것이 신은 갑자기 와요.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자 19세기가 특히 그랬죠. 어떤 과학자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거 생각이 안 나는데 쉴 때 갑자기 뭐 싹 들어와가지고 깜빡해가지고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하나의 과학적인 어떤 사실적인 일을 적는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신이 응기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마음에서 좋은 신명이 오고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나쁜 신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말을 많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이 작용한 것이 현재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생각이 그려지고 그 생각이 글로 나타날 때는 이제 그 내용은 마음을 떠난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즉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생각에 매몰되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자, 맨 처음에 수행할 때 잠이 굉장히 많이 와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같이 이야기하고 수행하게 하면은 수행할 때 항상 그 고충을 얘기해요. 수행하는데 잡생각이 많이 들어서 수행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 때 그냥 지나치면 돼요. 거기서 빠지지 말고 지금 이런 생각이 나네? 거기서 머물지 말고 지나치면 그냥 모르게 사라집니다. 저도 그런 경향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지금은 이런 생각이 나네? 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게 생각나구나. 자기 몸에 집중하다 보면 몸에 이런 기운이 도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깊은 집중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수행을 하는 나 자신도 그러한데 일반 사람이나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좌익 빨갱이들은 과연 어떠할지는 뻔할 뻔죄다. 그러니까 지금 좌빨들 이 특징이 뭡니까? 아침에 말하는 거하고 점심 때 말하는 거 저녁 때 말하는 게 틀려요. 걔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가 현재 어떤 입장이나 어떤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면피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런 말 했지? 몰라요. 내가 그런 말 했나? 그러니까 수시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 합니까? 오장육부가 비틀어져서 그래요. 오장육부를 바르게 하지 않고는 계속 그런 굴레 속에 거짓말의 굴레 속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물로도 안 되고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영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죽어야 알아요. 그러니까 죽어보세요. 지금은 자신이 본체 즉 중심을 찾아야 할 때인데 속간이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마음을 어디에도 놓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세상 흐르는 대로 흘러가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바른 삶을 살 거야. 근데 쟤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난 정 못하겠어. 나 힘들어. 떠나버려야 돼. 그래서 산으로 가죠. 산에 가면 지금 수행이 됩니까? 귀신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절대 공부한다고 산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수행이 안 들어요. 잡신들이 꽉 차 있어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아침에 그냥 운동을 하고 그런데 항상 풀어요. 꽃도 피고 이렇게 이거 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편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가끔 가다가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면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이렇게 세상 일을 펼쳐보게 되면 이제 세상 끝났네. 자, 이런 세상에 저렇게 다시 해가 떠오르는데 그 태양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못 느꼈는데 요새는 그것이 문득문득 자주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선 오프라인 안내 강의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강의할 땐 이런 과정도 얘기하면서 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들어오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주 간절하면 오세요. 그럼 오는 사람은 막질 않습니다. 그런데 와도 기운이 영 아니면은 제가 다쳐요. 이제 다치기 싫거든요. 예전에 사람들 치료해보자 하면 반드시 저한테 큰 화가 닥쳤어요. 왜? 그 사람이 있는 업식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다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나쁜 탁기를 뽑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이제 그게 무섭습니다. 이제 다치면은 더 이상 내 자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전에는 간절한 마음에 했지만은, 그래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은 오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뭘 할 거고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계속 하시던 분들과 같이 하면 다 망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환단고의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일들이 많은데, 자기가 그거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전에 환단고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세상 흐른 대로 흘러가다 그냥 풍덩 빠지는 거다. 풍덩 빠지는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먹는 얼치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남이 하는 바에 따라 자기 행위 결정되는 그런 주체의식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다 치명적인 독을 주입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제 그 독을 주입한 트랜스 휴먼들에게 얘네들 다 제거해 버리겠다. 단추만 딱 눌러버리면 그냥 가요. 그러니까 빨리 백신독을 빼야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와서 백신독을 빼는 방법. 제가 계속 그거만 얘기했는데 보리죽하고 양파, 꿀. 제가 보세요. 이 인터넷 보면은 양파와 꿀은 상극이에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거기서 레몬이 들어가면 간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양파에다 꿀을 져가지고 먹으면 간이 상해요.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맛이 들어가면, 레몬이 들어가면 그걸 중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정신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극과 극끼리 그냥 만나버리면 상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파, 꿀, 레몬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레몬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자, 레몬이 특히 뭡니까? 산화그래핀을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녹여버려요. 녹여버리기 때문에 간을 생산시키고 또 보리도 간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모든 간, 담이 편하면 모든 오존유보 자체가 편해져요. 그래서 양파, 꿀, 레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이를 이야기하면 그 방법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렇게 제가 해보고 있으니까. 자,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2020년인가? 그때는 뭐 문재인이 다 백신만이라고 이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 맞으면 카페도 못 가고 음식점도 못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자, 문재인이 어떤 인간입니까? 제가 문재인이 어떤 그 사진 봤을 때 뭐냐, 악귀 참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참 잘 찍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런 악기가 하는 말을 세심하게 들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자체는 얼치기죠. 그렇죠? 자, 문재인이 제대로 된 인간인가? 문재인 정부가 하라고 한다고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니까 변명을 해보았자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되었다. 그래,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안 맞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는 맞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뺄 것인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발진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가 양파, 꿀, 레몬 같은 양을 좀 더해서 먹었죠. 그래서 싹 없어지더라고요. 양파, 꿀, 레몬이 우리 피부는 폐가 관장을 하거든요. 폐가 금기운이에요. 양파의 매운맛은 폐를 굉장히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몸을 다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해주면 좋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자, 우리는 어디에 있었죠? 산둥반도, 곡부가 아사다리죠. 맨 처음에 섬서성, 그러니까 그 산동에서 조금 서쪽으로 더 가야지 섬서성이 있죠.
삼사성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산동성에서 거기서 터를 잡았죠. 거기까지 고조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거기까지 거기서 쟁패를 다투었죠. 물론 이제 고조선을 망하고 서쪽으로 다 이제 이동을 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거기서 쟁패를 다투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뭐 가야까지 해가지고 생기는 게 뭡니까? 자, 진시황 직계손들이 또 진시황이 또 한계 쪽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이쪽으로 오면서 이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문무대항비문을 보면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풀을 찾다 보니까 선생님 자신이 경주에 가서 여러 가지도 보고 여러 가지인데 이게 풀리지가 않고, 자, 문무대항비문을 보니까 우리 족보가 나오네. 이 족보에 이 분들이 누구인가? 계속 보시면 서울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안국동에서 근문신고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근문신고를 접하다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반만자 문자인 고구문에 청동기 명문에 바로 우리 조상 내력이 드러난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 연구 안 해요. 왜? 자기 역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국 대륙의 역사는 염제신농시계, 즉 양조의 역사지 옹조의 역사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는 옆에서 베껴가지고 자기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짓말이 몸에 체득이 돼버린 거죠. 완전 체질화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체질화된 중국 놈을 빨고 명나라를 빨았던 이조가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자, 우리 모습을 다시, 일이 뭡니까? 양이에요, 양. 또 변양자도 있고 양양자도 있지 않습니까? 양조를 나타내. 일본, 양조의 근본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근본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기서 지도를 봐봐요. 우리가 태평양이 쫙 있어가지고 태평양에 있던 모든 해일이라든지 뭐 폭풍이 다 막아주잖아요. 자, 이 지구 자체가 우리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아니까 2조 때 한 짓을 보면 치가 떨려요. 근데 좌빨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 조상들은 2조 때 그렇게 그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놈들이 일본을 반일을 해야 되니까, 조선이 아름다운 나라였고 선비의 나라였고, 무슨 선비 나라예요. 거짓말, 자폐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가장 치욕적인 시대가 바로 2조 시대였고, 이 민족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게 된 계기를 부여해주고,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 자체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전환하게 된 계기를 부여해주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던 나라는 바로 일본이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일본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일본은 우리를 위해서, 진시황의 직계손들이 한쪽은 열도로 한쪽 반대로 와가지고 열도에서 이미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개판 치는 걸 알고 이제 그때 되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든 게 누구죠? 바로 일본이에요. 자, 문화 정책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한글을 보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보급할 것인가를 연구해가지고 우리한테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우리 또 우리가 쓰는 어휘, 국산사자 음미실, 뭐 사회, 뭐 과학,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일본이 만든 조어죠. 그렇죠? 자, 일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친일적인 그 성향을 다 없애버리겠다면 글자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니까 영삼이 어떻게 했어요? 그 멋있는 중앙에서 뿌려버렸어요. 왜? 좌파들이 득세하기 위해서. 그게 있으면 좌파들이 득세를 못하니까. 너의 근본은 일이다, 양족이다. 중앙전 자체 위에서 보면 일자 아니에요. 자, 그때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 우리도 이것을, 야, 일본 우리를 너무나 핍박했던 나쁜 나라였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있음을 해가지고 518년 동안 거짓된 그 시간들을 전부 진실로 바꿔버린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자기 조선의 우문한 기상. 그러니까 요새 한자를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몰라요. 외국에서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새 되지도 않는 영어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영어는 영어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말도 제대로 모르고 그 말이 이 말인가 저 말이 이 말인가 구분을 못해요. 왜냐? 책을 안 읽는 거니까.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사가 타고난 기질이나 마음씨 또는 그러한 성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는 뭡니까? 외인내지 않은, 아파도 사랑하는, 서로 끼워나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적어도 고려시대까지 그런 마음이 다 퍼져 있었어요. 근데 이조 때 사람을 계급을 나누고 인간 취급도 안 했죠. 노비를 해가지고 인간이 개, 돼지 마냥 그렇게 대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비 종문법을 만든 게 누구예요?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개새끼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이 한글을 만들었다? 자, 우리가 국민정원회라든지 용비어청이라든지 세종했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신미대사가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세종이 무슨 백성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양반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인간이었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흔히 국민정원회를 해오지 않습니까? 나라 말씀에 둔계다로 문자로 삼한띠 아니할세. 이런 절자로 홀빼이셔도 마침내 시렵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28자를 맹가노니 사람아 스게 벼랑께 하고 잘 따르면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백성들을 어여삐 여겼습니까? 백성들을 개, 돼지처럼 만든 게 바로 세종이에요. 근데 그게 글을 쓰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를 느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합니까? 살기 위해서. 자, 사는 기운을 갖고 있는 민족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걔네들은 아는 거예요. 아, 한글 알아야지. 너 이거 따라해. 그럼 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들어야 돼요. 그걸 못 들으면 죽는 거죠. 우리가 각 나라마다 가가지고 그 나라 말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게 되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어디는 한글이 전용화가 돼가지고 거의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엄마, grass full, 메뚜기. it's all same. 지금 들으신 단어들은 한국어가 아닌 타밀어입니다. 타밀어는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닮아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사실일까요? 인도의 남부 지역과 스리랑카, 싱가포르에서 쓰이는 이 언어는 타밀어입니다.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한글과 신미대사에 대해서 글을 한번 다시 제가 이제 쭉 다 읽기가 뭐여가지고 AI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을 대국으로 받들어 빤 이조는 빨리 망했어야 할 왕조였고 근데 왜 안 망했습니까? 서쪽에 유럽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반도로 올 수 있도록 한반도를 위해 가지고 이조가 그렇게 지 맛대로 한 거죠. 자, 전에 그 진묵대사와 김봉국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불타보살, 그러니까 문명실을 다 거느려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명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자체는 신명이 개입해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게 됩니다. 저는 수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던 이야기, 제가 생각했던 얘기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말이 나와요. 그 말을 딱 보면 딱 돼요.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야, 이게 내가 과연 이렇게 말한 것이 내가 알고 파악하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냥 내 느낌상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치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돼요 지금. 자, 맨 처음에 제가 방송할 때 중국이 무너진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 무너지잖아요. 지금 경제가 망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독일은 잘 안 가는데 독일 학교에 보통 한국인하고 일본인의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간대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 말 외에는 다른 것도 그냥 돈으로 더 발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상륙심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라고 중국 애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8천만 명이 지금 한반도로 오고 싶다고 말해가지고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유튜브에 보이더라고요. 자, 지금 그래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자, 배가 침몰할 때 주새끼들이 먼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은 현상이에요. 중국이 무너진다. 중국보다 먼저 대한민국이 망하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뭘로 망합니까? 병으로 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똥분선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걷다 천연두개나 녹아서 다 죽어요. 자, 죽이려면은 무슨 수를 써가지고 다 하겠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김정희가 쟤는 다르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 땅을 보겠어요. 자, 뭡니까? 그대로 그 모습을 자기가 갖고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면 다 초토화가 돼요. 그러니까 병을 뿌려가지고 자기네가 흡수를 할 수 있게끔,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똥분선에 녹아가지고 뿌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천연들은 분명하게 터지니까, 어떤 식으로 터지든지 터지니까, 뭐 빌 게이츠가 2011년에 5년 안에 뿌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 게이츠가 5년 안에, 그럼 2026년까지인데 뿌리게 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천연두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 화기를 빼야 돼요. 근데 몸에 수기가 오는데 화기가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은 흑태 수면들은 수기가 안 올라가요. 차를 타고 보면, 그래서 사람들 상을 봐요. 그 몸에 어떤 기운이 흐르는 거 봐요. 다 감하고 삼척 경락이 다 막혔어요. 야, 저렇게 막혔으면 나중에 돌 때 저거 막 터져버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락을 볼 줄 알고 경락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공부를 해야지 이걸 알게 되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니까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공부 않고 아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세상 공부, 세상 살기 위한 공부에서는 이런 건 못해요. 세상을 떠난 공부를 해야지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중국을 대국으로 받들어 빤 이조는 빨리 망했어야 할 왕조였고, 우리를 퇴폐적 비관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조인 것이었다. 이런 이조를 뭉개뜨리고 그대의 발판을 마련해 준 나라가 일본이었고, 일본에게 비친 이조는 자폐증 환자였으며, 그런 자폐적인 증상에서 정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한 그 바탕을 만들어준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었고, 그 바탕에 밑그림을 그린 분이 이서방 박사였고, 그 밑그림 외에 그림을 그리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 그림을 완성시킨 분은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덧칠한, 이게 XX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을 그냥 하기는 좀 뭐하더라고요. XX 했는데 김영삼이었고, 엉망진창이 된 그 그림의 바탕색을 빨간색으로 도배한 XX는 개다중이었고, 빨간색으로 거의 다 뭉갠 XX는 노무현이었고, 아직 덜 된, 아니 되지도 않은 안을 빨간 깃발 흔들면서 소주잔 들고 만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끼어들어 자기가 운전자 역할을 하게, 이 말 했잖아요. 문재인이가 하겠다고 설레발 설치고 있는 놈이 바로 문재인이었다. 이렇듯 이 대한민국은 짜 놓은 대로 그렇게 원통한 한을 풀고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단막극이 연출되어지는 것이 단막극이에요. 자, 우리 역사 볼 때 저 유비가 두 번째 사람을 찾아가 내가 사마이한테 갔죠. 사마이한테 가서 당신이 제갈 국민이십니까? 저한테 군사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이가 나는 아니라고. 나는 단지 제갈 국민을 한순간 가르쳐준 선생이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선생이 더 뛰어나지 않냐고 이야기하니까 난 그렇지 못하다고 제갈 공명과 봉추를 이제 소개해 주죠. 그러니까 이 유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역사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한 인간의 역사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딱 이런 말을 해주죠. 한순간에 메모를 낼 필요 없죠. 지금 대한민국 역사는 한 2세대 됐나요? 2세대, 3세대까지 안 됐잖아요. 그렇죠? 3세대 들어가는 중이죠. 그냥 단막극이죠. 이런 단막극이 연출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게 메모다 내가 뭐 하겠다 웃기는 일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서 끝나냐?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난 대시국이란 이름으로 이 세상을 관할하는, 가르치는 선생국,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은 제가 됐고 이제 3등국, 즉 선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시간이 되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런 기회를 잡은 우리들이 그 시간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이거 아니에요. 누구 믿어요? 자기 자신이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안 되면
누구를 믿든 무슨 공부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을 만들어 누워야 돼. 몸을 만들게끔 지금 자꾸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번 방송에 신미대사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기 신미대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학적인 상식이라 할까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지 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영어와 중국어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미대사는 5개국어인가 하여튼 모든 언어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특히 산스크리트어 범어는 완전 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범어에서 우리 한글이 나올 수 있게끔 어떤 것을 차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것을 보고 한가 신미대사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보시고 아 지금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인터넷에 신미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역사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것은 한번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이만 여기면 됩니다. 그럼 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한글과 신미대사. 법주사 복천함에는 세종대왕이 시주한 아미타 삼존불이 있었다. 속리산 법주사의 산내암자 복천함은 금강산 마하연, 지리산 칠불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선원으로 꼽는 수도 성지이다. 1882년 경허스님이 정진하였으며 1922년 동산스님이 하한거를 나면서 선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30년 정강스님이 조실을 맡아 수선납자를 지도하였으며 1943년 청담스님과 성철스님도 복천함에서 안거하였다. 당시 먹을 것이 없어 미숫가루와 생식으로 허기를 달래며 정진하였다고 한다. 그 후 효봉, 금호, 해암, 고봉, 금봉, 서암, 영월, 월인, 탄성스님 등이 이곳을 찾아 수선안거하고 힘을 얻은 곳이다. 그런 까닭에 호서 제1선원이라 부른다. 현재는 월성스님이 선원장소임을 맡아 수자들을 지도한다. 복천선원의 편액은 전 해인사주지이며 신필로 유명한 환경스님의 90세 필적으로 유명하다. 복천함 극락전에는 세종대왕이 신미대사에게 시주한 아미타 삼존불이 유명한데 영조 때 화재로 불타고 연기, 두책 등의 불모가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해 모셨다고 전해진다. 아미타 삼존불이 전해져 왔다면 세종과 신미의 관계 한글 창제의 비밀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는데 애석한 마음이다. 1997년 세계 언어학자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훈민정음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와 일부 국내 학자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별관으로 한글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글 창제는 우리 민족의 큰 자랑이며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 8년 전에 완성된 한글 문헌이 발견되어 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통 3년의 천불사에서 간행된 원각선종석보 제안권은 일타스님께서 중국 고서점에서 우연히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온 문헌이다. 대학자이며 당시 5개 국어에 통달했던 신미대사는 인도 범어의 신계 자모음에서 28개를 선별하여 실험적으로 한글을 만들어 책을 펴냈던 것이다. 한글 창제의 연역을 풀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문헌이 아닐 수 없다. 신미대사는 10세 때 사서삼경을 독파하고 출가 후에는 팔만대장경을 섭렵하였다. 그는 대장경을 보면서 뜻이 명확치 않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몽골 팔사파 문자의 뿌리인 티벳말을 배우고 티벳말의 모태인 산스크리트어 범어를 배워 통달하였던 것이다. 원각선종석보의 언해보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그리고 그 이후 발간된 능엄경 언해 등의 똑같은 방식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과 복천함에 전해지는 복천보장, 복천함사적기, 영상김씨 족보 등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세종대왕은 신미의 동생인 김수온이 전해준 한글 불경을 보고 우리글 창제의 필요성을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집현전 학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세종은 신미를 불러 비밀리에 한글 창제의 특명을 내렸을 것이다. 신미는 학조, 하결 등 두 제자를 데리고 복천함에서 이미 정리해둔 한글 자모음과 음운의 체계를 확립하여 세종 임금의 이름으로 반포하게 하였을 것이다.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의 승려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법주사 복천함에서는 한글 창제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월성 스님께서 30년 세월을 지내면서 수집해 놓았다. 이번에 월성 스님의 상자인 복천함주지 효담 스님께서 복천사지라는 이름으로 자료집을 출판하였다.
이제는 오랫동안 의혹 속에 가려졌던 한글 창제의 진짜 주인공 신미대사를 역사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다. 철영 감독의 영화 나란말싸미를 통해서이다. 영화가 개봉되자 국민일보가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영화 반대 운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500년 감춰진 역사가 먼지를 털어내고 햇빛을 보는 순간인데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다. 세종으로 열연했던 송강호, 신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낸 박해일 내전에서 불심을 이끈 소원왕후 전미선, 그리고 세종의 두 아들 안평과 수양으로 나온 배우들까지 덤태기로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영화는 역사 왜곡과 반대 여론에 휩싸여 휘청거리다가 모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부 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역사는 기록한다. 그러나 박정희가 중장비를 몰고 삽질한 것은 아니다. 한글 창제 시기에 세종은 몸이 아파 경연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 시기에 세종이 혼자서 문자를 창제했다? 이제까지 학계의 의문이었다. 영화 나란말싸미는 이제까지 학계의 의문에 실마리를 던진 것이다. 신미대사는 세종, 문종, 세조 때 3대를 거쳐 왕사 역할을 수행한 분이다. 세종은 신미대가 궁궐에 출입할 때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특혜를 내렸다. 자신의 스승을 귀하게 받든 것이다.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경복궁 내에 화려한 내불당을 지어 대사를 머물게 하였다.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세종의 뜻이었다. 내불당 낙성식에 세종이 참배하자 사리가 증식하는 이적이 일어났다. 세종은 김수온에게 명하여 오늘의 일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게 하였다. 그때의 기록이 바로 사리영흥기이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한글 번역하여 펴냈다.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먼저 공부하기를 바란다. 임종을 앞두고 세종은 대사를 침전으로 부른다. 그리고 우국잇의 해각존자라는 칭호를 내린다. 국왕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하신 지혜로운 스승이라는 뜻이다. 국왕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말은 훈민정음 창제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도 임종을 앞두고 신미대사에게 후사를 부탁하면서 내린 칭호이다. 박혜진 작가의 열정으로 훈민정음이길, 신미대사 평전이 출간되었다. 영화 제작의 모태가 된 기록물이다. 정찬주 작가의 손으로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를 다룬 역사소설이 출간되었다. 모두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다. 한글은 절에서 태어났다. 청강에 비친 달이 그것이다. 현 인류 문명의 시작은, 현 인류 문명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여름 극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을로 넘어가긴, 하추 교차기, 여름과 가을로 넘어가는 바로 지금입니다. 식물을 보세요. 여름에 가장 더울 때, 비바람이 치고 뜨거운 열기가 비춰질 때 만물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름 극기 시대 인류의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겪은 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바로 염제신동시, 바로 반만 년 전 현 인류 문명이 시작됐죠. 자, 현 인류 문명의 시작은 우리 직계주인 고조선 초대 임금이신 염제신동시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염제신동시 얘기하면서 어떤 자료도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자를 해독하면서 그 문자에 쓰여진 내용하고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서로 사서 비교 검토하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고 반만 년의 문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훔치음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신농시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지 경농의 시조고 한의학을 만드신 부인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신농시 이분이 바로 고조선의 초대 임금이시죠. 시작이 돼요. 고조선이 망하면서 고조선 유민들이 서쪽으로 가게 되었고 또 이제 거기서 남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 중국 땅에 지금 중국 땅에 그러면서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 문명 또 페르시아 문명을 낳게 된다. 그리고 동이 계열인 은나라가 망하고 베링을 건너 동쪽으로 이동하여 인디아 문명을 낳게 된다. 아즈텍 문명, 멕시코 문명 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진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진지 망인들 중 한 판은 한반도로, 한 판은 일본 열도로 가게 된다. 자,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전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이런 역사, 바로 이 한반도, 우주의 중심이 이 한반도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 가는 동북주견이 만물지 소송이 소송 좋은 게 알아. 이게 이제 주역의 괴사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간방이 가는 동북의 괴요. 동북방의 괴요. 여기서 만물이 시작되고 만물이 여기서 끝난다. 마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런 말을 보고 이제 알아야 되죠. 이를 안다면 요거 조그만 한반도의 좌파들이 잘 하는 말, 우리 민족이란 말이 얼마나 유화적이고 유치찬란한 말인지 알게 된다.
지금 이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힘겨루게 일어난 것도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여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알 수가 있다. 아까 유치찰나라는 말이 제가 나는데 오늘 아침에 애들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영하다가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중국어도 했기 때문에 중국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봐.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환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제발 중국 드라마 보지 말아라. 그 눈이 아프니까 제발 보지 말아라. 아 진짜 나 유치한가 봐. 그래 내가 유치해서 당신하고 만난 것 같아. 왜 이렇게 얘기를 방금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 이런 말이 있는데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반일에서 친이란 구도로 바꾸면 중북 발갱이는 졸실 수가 있고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패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를 상력케 하는 동력이 될 때도 이조시대 천출인 빨갱이들은 이것을 못한다. 왜 못합니까? 너무나 억눌렸기 때문에 조상들이 천출들이 그 이조 때 천출이면 고려시대 시대 때 귀족이나 또 평민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쌓이겠습니까? 여기서 뭐 만든 게 누굽니까? 다 이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독립 위에 헌신했던 인물들이 일제 말에 친일로 돌아선 것은 조상님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이광수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일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러시아가 싸우고 난 뒤 일러 전쟁이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일어났죠. 그렇죠? 뒤에 일본이 이시 조선을 합방하고 자 합방하는 데서 이때는 이제 외교권이 다 뺏기고 있는 상태였죠. 그렇죠? 중국으로 총포를 돌려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것이 자 중일전 1937년 이 발발한 것이 바로 미국이 끼어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물론 발발한 것이 발발하면서 진주만 폭격을 했기 때문에 또 미국이 개입을 했죠.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쾌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었고 자 이게 보십시오. 하늘이 다 짜여진 이야기예요. 짜여진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고 이런 사실을 읽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되어지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 당시 분들은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의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세계적 석강이 이성원 박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지만 2조 500여 년 동안 개대적으로 살았던 민초들에게는 이승만 박사는 과분한 분이었고 제가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 개돼지가 인누급을 쓰고 이승만 박사를 폄하하고 도학도를 때려잡고 후에 동양이 난 그 시대에 걸출한 인물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병군이죠. 그리고 자기한테 안중을 띄우는 그런 한심한 짓을 그러니까 지금 좌빨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한심해요. 너무너무 한심해서 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지? 뭘 이야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줄을 서가지고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그 사실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깨어나려면 머리 깨가지고 피가 철철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할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여기서 말할 것도 못 되지만은 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깨어납니다. 자, 지금 트랜스휴먼도 전에는 사람이었어요. 그쵸? 자, 백신을 맞기 전에 사람이었어요. 이제 또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제 그것보다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 괴, 돼지가 하는 일이다. 그런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인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봐야 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한에 너무 응축되어 있으면 사실 세상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건 필요 없어요. 내가 과연 받았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 길을 가야 돼. 무소불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가야 됩니다. 이제 네 편 내 편 따지기 전에 세계 전들을 펼쳐놓고 우리가 돌고 돌아 여기에 간방인 한반도로 들어온 이유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소남자 선생을 만나 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남자 선생님은 저의 인생을 완전 터닝 포인트, 긍정적인 면으로 돌게끔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는 그냥 다 해요. 우리가 이 한반도는 우주의 중심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근데 왜 우리가 중심이지? 왜 우리가 세계를 가르치는 선생이 돼? 이것도 그게 제 선생이 된다는 말은 증산사상에서 증산대선생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왜 그러지? 우리는 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을 잘 섬기기 때문에 다 무당들이 아니야?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그게 아닌데 하다가 반만전의 문자를 한 20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딱 보이는 게, 원래 이제 한 3년 공부하니까 그냥 이게 확 펼쳐졌죠. 그래서 계속 다져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이렇게 방송을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며, 이제 차별이 없고 평등한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끝만에 따라 확연히 구분이 되는 후천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역사 이래도 평등한 세상은 없었습니다. 기회의 평등 다 주어줬죠. 기회의 평등은. 그러나 다 똑같은 그런 세상은 없었죠. 다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선천 세상 동안 실력 없고 남에게 치는 삶을 산 인간들이 항상 차별 없고 평등한 인간을 꿈꿔왔으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세상을 만든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걔네들 혁명 뭐하게 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다 그런 것을 환상을 꾸며줬죠.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 환상이 끊어진 자리예요. 그때는 보통 사람도 예수 공자 작가보다 더 도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공부가 돼야지 다음 세상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세상의 가기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죠. 근데 이런 방송을 듣고 이거 알게 되면 굉장히 쉽게 공부, 전 터지고 깨지고 하면서 한 공부예요. 그래도 아무 대가 없이 이게 풀어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손에 손잡고 그 세상을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그런 세상은 존재한 적이 없었고 자연 세상에도 그런 세상은 존재했던 적이 없었다. 차별이 있었기에 발전할 동력들이 생겨났고 평등하지 않기에 이 세상이 몸이 건조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우선 이제 그 후천 세상, 차원이 다른 세상은 그때는 계급이 분명합니다. 왜? 이미 되어진 사람, 좀 덜 된 사람, 아직 안 된 사람, 뭐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돼도 어떤 이제 알기만 하고 해가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알면 바로 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사람이 진리 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영적 훈련장인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차원이 다 바뀌는 세상은 이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3차원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무한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